얼마나 하셨어요? 대형마트에서? 지금 한 28년 정도. 왜 하셨어요? 네, 시식을 하는 거는 이 상품의 맛배기를 보고 오시는 거잖아요. 네. 솔직히 배를 채우러 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어쩌다 하면 현장 증인도 있어야 되고 좀 절차가 복잡하다고 낙인이. 네, 안녕하세요. 개혁신당의 당대표 허은아입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가져가서 여러분의 어깨의 무게를 좀 덜어드리는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계속 만나고 있죠. 오늘은 추석이 다가오면서 대형마트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그 고민을 좀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얼굴 노출 없이 저하고 대화하는 내용만 나가게 된다는 점 여러분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개혁신당은 여러 가지의 의견을 듣고 토론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 그리고 또 대형마트 업체 입장,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협력업체의 입장 좀 들어보면서 우리가 추석에 대형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이런 일이 있지라고 생각하시면서 장 보시는 것도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체적으로 지금 음성 변조를 하시려고. 우선 고민을 좀 털어놔 보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대형마트에서 일하고 있는데 저희는 한 건물 안에서 일하는 게 아니고 건물 바깥에서 일을 하면서 비도 맞고 바람도 쐬고 햇볕 쨍쨍 내려쬐는 데서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라 그러면 거의 실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외에서도 일을 많이 하시는군요. 네, 저희도 물건이 물건을 들어오면 가져. 갖고 들어오고 정리하고 소비자들이 사갈 수 있게 상품 진열도 하고, 그리고 대형마트에 무게 같은 것도 들기에는 무거운 상품들이 많아요. 근데 무거운 상품들은 힘이 필요한데 그거를 혼자 한다는 거는 되게 힘든 것 같습니다. 기계를 좀 쓰면 좋은데 이렇게 네. 기술적으로 쓸 수 있는 기계 같은 게 없이 그냥 사람이 그냥 들어서 하세요? 지렛대 막 이런 거 안 쓰고? 박스 단위로 해가지고 거기 마트 용어로는 파레트 같은데 네네. 그렇게 들어온 거는 이제 기계차나 그런 도구를 이용하지만 상품 진열은 저희 손으로 걸쳐서 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네네. 비행기 승무원 할 때도 음료라던가 음식이나 비행기에 실리잖아요. 네네. 그러면 실어놓고 가주시는 것도 있지만 바닥에 놓고 가면 네. 저희가 장 같은 데 넣어야 돼요. 네네. 나중에는 좀 힘들어서 허리 디스크도. 네, 그래서 저희도 대형 점포에서 일하신 분들이 허리는 기본이고 팔, 손가락 관절, 교육 같은 거 안 시켜줍니까? 난전 교육은 다 합니다. 출근해서 기본 동작은 다 하지만 네. 저희는 상품을 소비자들이 잘 갖고 가기 위해서 진열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품이 뭐냐에 따라서 네. 인생이 달라지죠. 네, 근무를 얼마나 하셨어요? 대형마트에서? 지금 한 28년 정도. 오래 하셨구나. 네. 그 정규직인 건가 봐요? 네, 저는 정규직입니다. 네. 28년. 진짜 네. 오래 하셨다. 네. 그러면은 온라인 쇼핑 시장 커지면서 뭐 대형마트 분위기가 좀 달라지진 않나요? 달라진 거는 일반 고객들이 줄어들면서 실물을 보고 원하시는 고객들은 필히 와서 구매를 하시고 하시니까, 또 마트에 가시면 시식 코너가 있잖아요. 맛을 다른 거잖아요. 네. 근데 그 현장에서도 시식하는 분들의 나름 고충이 있습니다. 마트에 시식을 하는 거는 이 상품의 맛배기를 보러 오시는 거잖아요. 네. 솔직히 배를 채우러 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나 찔려. 배까지는 안 채워도 그래도 약간 네, 근데 한 바퀴 돌면 좀 배가 차. 네. 근데 판매하시는 입장에서는 시식 한 손님이 여러 차례 하면 손님이 제발 사갔으면 좋겠는데 사가시지는 않는 고객도 많아요. 그리고 솔직히 배를 채워서 온 가족분들이 분도 있고, 상품을 구매도 안 하실 거면서 사가서 정작 만약에 차가운 거나 이런 거는 그 원위치에 좀 같은 온도에 놔주면 괜찮은데 그것도 그렇지 않으면 네. 저희가 다 에티켓. 버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폐기. 그러면 안 사도 좋으니 가져갔다가 만약에 이거 아니야라고 그냥 하면 때 그 적정 온도에 맞춰서 그냥 아무데나 버리고 가거나 하면 버려야 되니까. 네, 저희는 뜯어서 다 버려야 되고 네. 입력 다 해야 되고, 한편으로는 마트에서는 노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노스니까 업체가 채워주길 또 바라는 거죠. 여기 배우게 되네. 우선 일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내 상품이 무게가 상당히 이게 운이 따라야 된다. 네. 두 번째는
시식하는 코너에서 네. 너무 배 채우지 말고 그래도 하나 정도는 사자. 안 사셔도 안 되는데, 살 것처럼 다 가져다 녹아서, 놓고. 네, 다 녹아서 들어오면 팔지도 못하잖아요. 좋은 에티켓까지 알려주셨습니다. 네네. 근무를 28년을 했으니 얼마나 많은 것을 보셨을까? 가장 무거운 건 어떤 거 드셨어요? 그 세제 같은 경우는 겨울 되면 얼어요. 그럼 그 무게가 배가 됩니다. 그리고 기름 같은 경우도 보면 추면 얼어요. 중앙세제나 이런 고급이면 더 잘 언다는 거예요. 아니,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럼 네. 장원님이 트럭으로 배달이 온 것까지도 옮기고 또 매장에서 디스플레이까지 하고 그러시는 건가요? 네네. 아니면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 협력업체가 다 한다고 보셔야 되고요. 협력업체 네. 그 매장에 있는. 그리고 물건이 오면 그 할인점에서 다 해주지는 않습니다. 장소 대여해주고 꺼내기 쉽고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진열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보면 손 마디마디가 이렇게 다 튀어나와 있고 파에도 많이 써서 이렇게 예보. 그리고 이런데 막 아대, 뭐 안 보이는데 막 아대도 많이 하고 쉬는 날이면 병원에서 거의 치료 받으시러 되시느냐고 바쁘세요. 건강을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네. 필요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냥 로봇가 다 진열해주면 되는데 로봇가 채마다 돈이 있을까요? 그래서 아직은 이제 사람이 다 해야 되니까. 근데 그거는 진짜 힘들 것 같아요. 네, 회사마다 기획상품에 이런 거를 만약에 한 박스에 12개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기획상품으로 나오면 24개가 되잖아요. 그럼 가중이 얼마나 하겠어요? 그거를 다 들고 이렇게 날라야 돼요. 산재. 예. 그것도 현장에서 만약에 다쳤다 하면 현장 증인도 있어야 되고 좀 절차가 똑같구나. 네, 복잡하다 낙인이 찍힐 수도 있는 거죠. 고민이 또 있으세요? 네, 저희는 각 업체에서 나와서 저희 상품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죠. 저희 상품 팔기 위해서 쉬지도 않고 막 이렇게 일을 하지만, 큰 대형마트에 이제 PB 상품이나 작은 업체 거를 협력 업체한테 너무 가중을 실어주면 일이 더 따블이 되잖아요. 그렇다고 그 업체에서 저희한테 돈을 주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안 하면 눈치 주고. 네, 눈치 주고. PB라는 게 자체 제작, 그 대형 네. 마트의 자체 제작. 네네. 예를 들면 노브랜드, 이라지의 노브랜드 뭐 피코크. 그거를 협력업체한테 시켜요? 이거 진짜 작은 점포일수록 더 그게 심해요. 그리고 이름 없는 업체 거를 협력업체가 다 진열해 주기를 바라. 폐기도 하나에서 10까지 협력업체가 하는 데가 많고요. 그러니까 먹는 거는 유통기간이 있잖아요. 그 상품이 지나면 자체적으로 폐기를 쳐야 돼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 뜯어가지고 버리고 하죠. 그 PB 것도 다 뜯어가지고 분리수거를 저희가 다 해야 돼요. 그럼 돈을 더 줘야죠. 협력업체들은 다 그 각각 소속에서 돈을 받지 그 할인점에서 받지는 않죠. 그걸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눈치만 보고 갑질, 저런 사진 누가 안 찍나? 막 이러죠. 완전 갑질인데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네. 근데 일반 소비자분들은 현장에 와가지고 이 마트에 일하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지. 저는 이제 대형마트 구경 삼아 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넓은 데로 가거든요. 네네. 큰 데 가면은 자기네 PB 상품이 엄청 많던데요. 네. 근데 그걸 다 협력업체한테 맡긴다고. 그러니까 큰 데는 자기네 직원들이 하고 작을수록 업체 직원이 별로 없는 거죠. 돌아가면서 뭐 어디 업체가 며칠하고 어디 업체가 며칠하고 이런 식으로. 까지 있어요. 수당도 없이. 네. 이거는 좀 고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PB 상품이라는 거는 자기네 브랜드 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만지면 티가 나잖아요. 네. 그렇지 않은 비업체 거를 더 많이 시키는 거죠. 왜 그럼 그걸 받지 말아야지. 그 브랜드를 깔아놓을수록 협력업체가 더 많이 일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게 있죠. 각 업체마다 자기네 매출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다른 타업체 거를 그 브랜드를 계속 깔면 깔수록 우리 매출이 까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완전 그렇네. 무슨 자원봉사자처럼 쓰는 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 궁금한 거 하나 또 여쭤보면은 일하시는 분의 연령대가 있나요? 저희 할인점에는 젊은 층은 찾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거의 보편화된 연령대가 50대? 28년 50대, 되셨으면은 거의 한 10대 때부터 하셨다는 얘기인데. 근데 20대가 거의 없고. 네. 그럼 한 그리고 50대가 많아요? 50대, 60대. 그럼 무거운 거다가 다치시는 분들이 정말로 계실 것 같은데. 그렇죠. 또 이렇게 인지력도 가끔 떨어지실 때도 그러다 있잖아요. 놓다가 연세 많으시면. 그렇게 다치시는 분이 계세요? 네. 서로 이렇게 추돌해가지고 사고 날 경우도 있고.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고객이 카톡으로 치고 가도 미안하다는 말은 저희는 못 듣습니다. 저희가 죄송하다고 해야 돼요. 이것도 되게 에티켓인 것 같아. 이게 네.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네. 젊은 친구들은 다른 곳에서 좀 멋진 좀 일을 쉬운 걸 하려고 그러고 편한 걸 하려고 그러고. 하고, 인건비가 좀 받는 비용이 많나요? 높은가 봐요? 인건비가 많은 회사는 하루 일당 20만 원? 적은 데 뭐 최저 시급 이렇게 가요. 그러면 내가 일한 만큼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루 저희가 주 5회째고 9시간, 밥 시간 포함해서 근무니까 네. 그 기간 동안은 10만 원을 받고 일을 하는 거죠. 20일에서 200만 원 있는 거. 네. 200만 원. 그럼 28년 되면 그래도 플러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연차가 있으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그리고 근속 휴가가 있고 그렇게 돼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렇게 되고, 정규직 같은 경우는 기본 측정이 되어 있잖아요. 네네. 네, 거기에 이제 오래됐으니까 플러스 알파에 만약에 인센 제도가 들어가면 조금 더 알파가 돼요. 인센티브는 어떻게 받아요? 인센티브는 평가를 1년치기 해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 A, B, C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이제 국가를 매겨서 1년에 한 번씩 회사가 급여를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몇 프로가 조금 더 올라가는 거죠. 만약에 이 사람이 3% 올려주겠어. 만약에 기본적으로 2%가 올라가면 이 사람은 5%를 더 받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진열했던 상품을 더 많이 팔아서 가져갈 수 있는 인센티브는 없는 거네요? 만약에 원래 목표액이 100개야. 근데 200개를 팔았으면 100개를 더 판 거죠. 그럼 나중에 뭐 이거에 대한 인센 제도가 그걸 받는 거죠. 오늘은 고민을 들어주는 날인데 제가 공부를 하고 있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시니까 고민이 좀 해결이 됐는지는 네,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쪽에서 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서로 에티켓이 좀 필요하겠다. 저희도 똑같은 부모 입장, 소비자 입장, 똑같은 사람인데 보면 어쩔 땐 소비자들이 뭐라고 하면 당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마트에서 뭐라고 하면 일방적으로 당하는 입장. 그러니까 영업체 마트에서도 혼나, 소비자한테도 혼나. 네, 그렇게 되는 네. 거죠. 소비자한테 혼나면 또 그 점주한테 또 혼나는 혼나. 거고, 네, 그렇게 되는 아. 거죠. 혼을 내시는 소비자가 좀 많으신가 봐요. 한마디로 그렇죠. 비가 오면, 그리고 날이 더우면, 소비자 입장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한 것 같긴 합니다만, 저희도 똑같은 소비자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요즘 저는 당신의 딸일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 써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서로를 좀 배려하고, 네. 당신의 모습이고 당신의 딸과 아들의 모습일 수 네, 있고,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겠구나. 네. 그러면은 그 고민들이 조금 그래도 좀 사라질 수 있을 것 같다. 네네. 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들으면서 평상시에 몰랐었던 이제 많은 것을 알게 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게 아닌가 싶고 그 고민이라는 지점에서 사실 서로를 배려하면 서로 좀 행복할 수 있는데 작은 이런 배려를 놓치게 되면 서로 힘들 수 있겠구나.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지만 그래도 우리가 시식 코너에서 음식 들고 가서 그래도 냉장 보관하는 거면 냉장고에 넣어놓고 가자라는 이런 사소한 것 하나가 한 기업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대형마트 측에서도 너무 무거운 물건에 매장에 진열을 해야 되고 옮기는 상황에서는 기술적으로 좀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좀 투자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도 좀 하게 됐고요. 또한 우리 이제 소비자 차원에서 지나가다 치면은 미안하다는 말씀을 듣고 싶은 것도 이해합니다만 저희도 같이 미안합니다 라고 좀 말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 참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어려운 것들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고민을 들어주고 서로 토론을 하다 보면은 풀 수 있는 것들이 더 많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그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추석 앞두고요. 여러분 대형마트 가서 무언가 구매를 하시게 될 때 그 대형마트의 직원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의 직원이 있다는 것도 꼭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요. 그 직원들이 모두 다 내 가족일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기분 좋게 한가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여러분의 고민을 또 해결해 드리기 위해 또 함께 풀어보기 위해 여러분을 만나러 오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안녕.